안녕하십니까. 이경순의 건강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봄철 내 건강지키기 여러분 좀 하겠는데요. 첫 번째 시간입니다. 봄철의 최고 보약은 무엇일까요? 봄철의 건강을 지켜야 하는 이유를 조금 설명해 드릴게요. 낮의 길이가 길어지고 활동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수면 부족이 일어나기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면 심한 기온 차이와 건조함 때문에 건강에 영향을 받기가 쉽고요. 활동량에 비해서 영양과 수분 부족이 일어나기가 쉽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꽃가루로 인한 알레르기가 일어나기 쉽고요. 미세먼지와 호흡기 질환이 일어나기가 쉽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수면과 봄철 건강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춘분, 지구 환경이 0인 때죠. 환경이라는 것은 태양이 춘분점을 기준으로 황도를 움직인 각도를 말하고 이 각도가 0일 때가 춘분입니다. 대개 날짜를 보면 3월 19일에서 21일경 이때는 밤낮의 길이가 동일하고 여기가 지나면 낮의 길이가 조금 길어지면서 온도도 조금 더 오르기 때문에 활동량이 많아진다는 거죠. 건강심사평가원의 2024년까지 통계를 보면 수면장애로 병원을 찾은 사람이 2013년에는 38만 6,866명이었고 2023년에는 83만 5,223명이었는데 1년 만에 이렇게 많이 벌었습니다. 2024년에는 124만 명이었습니다. 그냥 수면장애로 병원을 찾은 사람들만 했기 때문에 진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고 예상되죠. 미시간의학 2017년에 발표된 건데요. 기사를 한번 보면 서머타임즈의 실시가 심장마비 위험을 높일 수 있는 이유가 있다. 그 이유가 뭐냐 이렇게 보니까 월요일날 심장마비가 가장 많이 일어나더라는 것을 그림으로 보여줬고요. 또 서머타임즈를 실시하니까 봄 시작일에 심장마비가 그날에 24% 올라갔고요. 가을에 서머타임 해제를 하니까 심장마비가 21% 떨어졌습니다. 하루 더 자고 하루 중에 1시간 더 자고 빨리 일어나고 1시간 더 늦게 일어나는 그 차이인데도요. 잠이 우리 건강과 굉장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미루 아실 수 있겠죠. 기사를 하나 보면 Journal of Korean Medical Association 한국 의학 잡지 같습니다. 서머타임즈 시행에 따른 건강 영양인데 그 당시에 2010년에는 77개국이 했고요. 지금도 70개국 이상이 서머타임즈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맨 밑에 결론으로 보면 결론적으로 주민 건강은 가을에 서머타임즈 실시에서 벗어난 전환기보다 봄에 더 큰 영향을 받습니다. 1시간 일찍 일어나게 하니까 더 영향을 받는다는 연구 결과이죠. 수면과 면역력이 상당히 관계가 많지요. 수면에 보면 우리가 특별히 REM 수면과 난 REM 수면으로 대변할 수 있는데요. REM 수면은 눈이 움직이는 거고 조금 얕은 수면이죠. 그 다음에 난 REM은 아주 깊은 서파 수면이에요. 두려움과 관련된 정서적 기억, 학습, 꿈, 여기 보면 면역하고 관계있는 게 정신, 피로, 회복, 두뇌의 발달이 있고요. 난 REM은 골근격계 피로 회복, 재생, 성장 호르몬, 이게 항노화 호르몬이죠. 이런 것들이 면역하고 굉장히 관계가 깊다는 겁니다. 자, 이건 보면 맷 워커리 하루에 4시간 잠을 하루만 그렇게 잠을 자었습니다. 4시간 잠 자고 보니까 NK셀 자연살상세포죠. 우리 암세포를 누르고 있거나 그 다음에 제 기능을 못하는 세포를 죽이는 세포죠. 이 세포가 얼마나 떨어졌냐 하면은 보통에서 0까지 내려온 게 아니고 마이너스 70%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몸의 면역력이 엄청나게 떨어졌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 다음 보면 유전자 변화가 일어났는데 750개 유전자 가운데 711개가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기능이 쭉 떨어진 것이 뭐냐? 면역 기능을 담당하는 세포들이 기능이 쭉 떨어졌고요. 또 암을 일으키고 염증을 일으키고 심혈관 질환을 일으키는 세포들이 쑥 올라왔습니다. 이거 보면 일주 동안 6시간 미만으로 수면을 취하게 했을 때 이런 변화가 일어났다. 수면은 우리 몸의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 여러분 아시겠지요? 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수면과 글림패딕 체제, 글림패딕이라는 말이 우리말로 번역된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썼습니다. 우리 뇌세포는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신경세포, 뉴런과 악교세포가 있는데 이 악교세포는 신경세포의 9배 정도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10%가 신경세포고 1000억 개가 신경세포고요. 9천억 개는 악교세포다. 이 악교세포의 역할은 정말 연구가 잘 안 됐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밝혀진 게 면역을 담당하고 있다. 신경세포는 분열이 이루어지지 않고 악교세포에 분열이 이루어진다. 뇌 종양이라는 것은 악교세포에 종양이 일어났다. 그 말이죠. 네데갈드는 2014년에는 제프 일리프라는 사람들이 뭘 발견했는가 하면 우리 뇌척수액이 낮에도 이렇게 생겨갖고 뇌를 이렇게 순환하고 있는데 우리가 잠잘 때는 악교세포가 자기 부피를 60%를 줄여주기 때문에 뇌 공간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때 뇌척수액이 확 올라서 뇌 가운데 일을 많이 하고 버려진 쓰레기, 베타 아밀로이드나 타우 단백질 뭐 일으키는지 아시죠? 치매요. 를 시천해서 정맥으로 보내서 림프관으로 이동해서 배출하더라는 걸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수면이 우리 면역에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거 이제 하나하나 더 많이 깨달으셨죠? 자, 잠을 부르는 음식 여러분 꼭 챙겨 드시면 좋습니다. 타르트 체리, 신맛이 굉장히 많아요. 체리는 체리인데 100g 먹으면 7,000 마이크로그램이 멜라토닌을 직접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호두는 3,500, 샐러리는 982, 부추 275, 그 다음에 뭐 바나나 이런 소리가 쭉 나가니까 위에 높이 많이 함유된 멜라토닌을 빨리 섭취하는 일을 하시면 좋겠고, 멜라토닌의 전구물제는 세로토닌도 있죠. 그죠? 그 단백질을 우리가 자꾸 먹어야 된다는 거요. 자, 오늘 강의의 핵심 숙면 팁입니다. 숙면 팁이 꽤 많은데 많다는 것은 하나만 딱 하면 되면 쉽지만 많다는 것은 잘 안 된다는 것의 반증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 가운데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걸 가장 많이 골라서 실천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주말에 나는 푹 잘 거야. 이건 틀린 거라는 거죠. 언제 자든지 상관없이 주중에도 똑같이 자고 또 언제든지 상관없이 오늘 일을 많이 해서 좀 늦게 잤다 하더라도 기상은 같은 시간에 이게 모든 수면센터의 처방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자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잠이 더 안 오죠. 따뜻해야 잠이 잘 오지. 이것도 18도에서 섭씨 화씨는 65도 정도 굉장히 서늘한 날씨입니다. 이걸 생각해보면 온도와 숙면을 우리가 생각해볼 때 열대야 우리가 밤에도 25도 이상 돼 있으면 잠을 설치죠. 취침 시간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7시에서 9시까지 시간을 9시간까지 자는 게 좋다는 거예요. 특별히 청소년기 때. 그래서 미국에는 보면 중학교 등교 시간보다 고등학교 등교 시간이 늦더라고요. 낮잠은 오늘 정말 잠을 못 잤는데 꾸벅꾸벅 졸더라도 30분 미만. 이건 미국 나사가 연구한 거예요. 그 다음에 생체 시간 맞추기. 아침에 햇빛 직접 보면 됩니다. 강렬하지 않기 때문에 될 수 있고요. 아니면 밝은 쪽으로 보셔도 됩니다. 10분 내지 15분 봐도 돼요. 그 다음에 저녁에는 황색광이나 적색광, 노을 보면 이게 우리 망막의 건강을 굉장히 증진해 준다고 그러죠. 그 다음 적절한 환경 조성 보셔요. 소음 물론 불필요하죠. 불빛 우리나라 아파트 빛이 세계적으로 공해받는 게 2위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변을 어둡게 하고 조명도 최소화해야 되며 특별히 암막 커튼을 사용하면 좋습니다. 노르웨이 가면 백야가 있는데 그 백야를
수면에 지장 없게 하기 위해서 암막 커튼을 했죠. 그 다음에 조광 스위치, 디멀 스위치, 불을 밝게 했다가 어둡게 했다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침실에서는 잠만 자는 게, 그러니까 침실은 아주 적고 조그만 방이라도 되고 아무 기구도 없고 침대만 있으면 됩니다. 모든 전자기기 충전은 다른 곳에서, 그 다음에 청광 방지하에 모든 화면, TV나 컴퓨터나 셀폰이나 다 청광 방지하고 잠자기 1시간 전까지만 하시고 그 다음에는 끄시는 것이 잠자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편안한 마음 유지. 억울하거나 분하거나 화가 나거나 하면 잠을 잘 수 없습니다. 그때는 편도체를 안정화시키고 전두엽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심호흡 하시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식사 음식. 우리는 지금 퇴근하고 밥을 먹어야 되는데 트래픽 잼도 많고 그러니까 전부 다 저녁 식사가 늦는데 원칙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지키는 것이 해가 있을 때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퇴근 때문에 못하겠죠? 근데 9시 이후는 아무리 늦어도 식사나 간식을 금지해 주시면 수면에 정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취침 시간 4시간 전까지 식사한다. 여러분 8시에 식사를 하시면 저녁에 내가 자는데 위가 일하는 것을 방지해주기 위해서는 12시에 자야 된다는 거죠. 그럼 조금 일찍 자려면 가능하면 7시. 그래서 저녁 시간 늦으면 늦을수록 아주 간단하게 조금만 명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음식 선택하라고 했죠. 타르트 체리, 신체리, 허드 샐러리 부추. 좋습니다. 주위 환경을 어둡게 만드는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밝습니다. 인공위성에서 봐도 북한은 깜깜하고 우리나라는 굉장히 밝다 그러죠. 미국보다 훨씬 밝아요. 너무 밝은 LED 천정등보다는 스탠드로 필요한 곳에만 하고요. 스탠드도 디멀 스위치 있어서 어둡고 밝기를 조정하면 좋겠죠. 청광 차단, 조명은 최소화해야 됩니다. 10룩스만 돼도 우리 수면에 영향을 끼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밝은 햇빛이 아니라도 밝은 불빛이 아니라도 밝은 화면이 아니라도 수면에 장애가 있으니까 이 조명 최소화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데 노인들은 불빛이 없으면 또 다치기가 쉬우니까 여러분이 꼭 좀 알아서 잘 하시면 좋고 직접 조명을 화장실 가실 때 불을 그냥 다 켜는 거 아니고 조금만 켜는 거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죠. 그래서 오늘은 숙면 팁. 정한 시간에 자고 불빛, 소음 다 없애고 청광 없애고 아침에는 뭐하고 햇빛 보고 또 오후에는 카페인이나 이런 것들 해서 각성되는 걸 조금 방지해줘야 되고요. 그러니까 저녁은 가능하면 일찍 소량, 그 다음에 너무 밝게 하지 않는 거 이런 몇 가지만 여러분이 고치셔도 훨씬 더 쉽게 숙면하실 수 있고요. 여러분 건강에 면역체를 훨씬 더 올릴 수 있으니까 꼭 유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